하지만 2020년도에도 저희가 건국대 합격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합격작들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건국대가 크고 작은 변화들을 지금 예고를 했죠. 제일 큰 변화는 군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가군의 영상 디자인과만 남고 그다음에 커디과하고 산디과 같은 경우가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나군에서는 기존에 있던 대로 모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큰 변화, 리빙 디자인과 수시가 폐지되고 정시 인원으로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어떻게 보면 입시에 대한 변화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기회가 건국대를 2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좀 소폭 사라졌다라는 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시까지 해서 3번을 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기회는 좀 사라질 수는 있지만 기회가 균등하게 분산이 되면서 경쟁률은 소폭 하락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합격의 확률도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낙담하시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정말로 그림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저희 GSM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건국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019학년도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교통표지판 화살표, 빨강, 투명 2가지 종류의 빨대, 이 소재들의 조형적 특성과 물성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죠.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문제의 조건이 항상 제시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채점 기준에서 되게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이 조건들을 잘 확인을 한 후에 그다음에 하도 구성을 진행을 한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가로로 그리기. 두 번째, 제시된 화살표는 모양과 수량에 상관없이 선택하고 복수 표현 가능. 세 번째, 화살표의 색상은 자유 표현. 네 번째, 제시된 화살표는 투시, 공간감 및 입체 표현 가능.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제시되었었네요. 지금 그러면 공개되는 그림은 실제 합격작의 일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그림이 소개됐네요. 네. 지금 앞서 얘기 드린 대로 화살표가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빨대인데 빨대의 사이즈가 달랐어요. 이제 빨간 빨대는 조금 작은 빨대였고요. 그 다음에 그 큰 빨대는 슬러시 먹는 빨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기름이 좀 큰 빨대? 그 큰 빨대가 그렇게 결합이 된 상태로 이미지가 나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두께가 다른 빨대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 검정색 저거는 실제로 나왔던 이미지를 저희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저것은 이제 픽토그램화 되어 있는 저 도형화된 저 내용들을 활용을 하라라고 내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지금 실제로 붙었던 그림들을 실작을 보면서 정말 합격 포인트들을 이제 세밀하게 한번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GSM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조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중에 칼라 운영 자유라는 조건이 아주 이 조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 그림인데요. 화면의 주조색과 포인트색을 잘 정리하여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색이 주는 집중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시된 화살표의 방향 지시성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여 평가자의 시점을 화제의 구석구석까지 유도하는 그런 능력이 굿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화면의 주조색을 블루로 설정하고 포인트를 옐로우와 레드, 그리고 연결색은 제시된 투명 빨대의 그레이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런 주조색과 포인트색 그리고 연출색의 어느 정도 비율에 대한 부분을 GSM께서 생각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주조색 한 60%, 그다음에 포인트 컬러 30%, 그다음에 연결색 한 10% 정도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적인 비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를 관장하는 주가 되는 컬러를 메인으로 한 60% 정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 내가 제일 포인트를 주고 싶은 위치에다가 딱 30% 정도, 그다음에 아니면 제일 이 정도가 양이 적당하다라는 면적으로 포인트 컬러를 써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연과 조연들이 역할이 되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살짝 이질감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시선들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중성색 계열들 많이 쓰죠. 그런 계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시선의 유도가 되도록 하는 컬러의 쓰임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칼라 운영이에요. 근데 칼라 운영인데
칼라는 조형 요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뭐 정섭력 형성 요소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문제에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칼라를 자유로이 쓰라는 거였어요. 그 평가자분들이 그거를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거를 생각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림이 올라오나요? 네, 그림. 근데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전체적인 주조색에 대한 명도 표현이나 채도 표현은 아주 적절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주제부에 대한 표현은 채도를 높게 쓰고 주변부에 대한 표현 같은 경우는 블루를 사용하면서도 채도를 조금 더 떨어뜨리면서 블루 중에서도 뭔가 좀 더 거리감이나 아니면 전체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쌓여져 있는 부분들을 뭔가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해 주신 안에서도 더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이 그림 가지고 더 얘기하실 부분 있나요? 예, 동감하는 없으면 부분이라.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이 그림 저는 이 그림 재현작 스케치한 거 보고 너무 과감해서 아 정말 시험장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과감하게 화두를 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놀랐던 화두이기는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의 화살표를 적극적으로 입체화했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조건 안에서는 평면의 이미지를 주고 입체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입체화 시켜도 된다 또는 입체화 시켜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입체화를 시켜가는 과정의 비율을 잡아내는 공간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극적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대비적인 요소를 본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요소들과 그 뒤에 있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뭔가 극대비적인 주면서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너무 구조를 너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구조를 너무 강조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화살표라는 것 자체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픽토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공간을 잘 활용을 해준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질문이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요. JHU 그런 무채색만 썼다면 좋지 못한 선택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성 선생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무채색만 사용을 했을 때의 선택은 무채색을 쓴다라는 거는 곧 어떤 채도와 색상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 상태로 명도에 대한 대비만으로 시선을 주목시켜 주겠다라는 어떤 계획이었을 텐데 그 계획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수많은 합격작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의 일관성을 벗어난 카테고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채색 사용이 굉장히 유니크해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 저도 어떤 학생 작품들을 재현작 중에서도 주제군에 사용되는 무채색의 색상을 사용했을 때 이게 조금 불안한 거예요. 왠지 이 작품이 시험장에서 명도 대비만으로 교수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합격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저는 또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도 듣고 싶지만 저는 그래도 유채색을 이길 수 있을 힘 정도가 과연 생길까 명도만으로라는 그리고 그것만으로 더 이상의 어떤 매력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지 무채색은 답이고 유채색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짓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도 무채색만 했다고 해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떨어졌다면 다른 강점을 보여줬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지금 얘기 드린 내용은 그 다른 재현작에서 설명을 더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그림 아주 동적이네요. 근데 제가 이 그림 화도 떴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너 이렇게 그렸어? 물어봤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냥 하는 표현대로 톤이 꼬일까 봐. 그러니까 면의 겹침이 상당히 많은 그림이에요. 맞아요. 면의 겹침이 상당히 많은 그림이기 때문에 톤이 꼬인다라는 표현은 면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뭔가 달라붙는다. 뭔가 면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아 화면이 답답해지고 물체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단점이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은 그런 그림들을 어떻게 보면 걱정을 좀 깔끔하게 씻어주는 명도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동적인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요. 우선 지혜 선생님 이 그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 친구가요 굉장한 포인트가 느껴져요. 어떤 포인트냐면
학생으로서 가르쳐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실함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입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실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 거냐면 아까 이제 원장 여기서 얘기를 또 해주셨지만 선생님이 얘기해주셨지만 되게 상대적으로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는 구조가 복잡한 편이고 되게 자칫 산만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차분하게 따박따박 이렇게 완결력 있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입시 그림은 되게 뭐랄까 초감각적이거나 아주 완벽하게 차별화된 그림들도 분명히 중요하게 먹힐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거를 차분하게 완결력 있게 완성을 해내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조차도 굉장한 중요한 고득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작품을 스케치를 뜨고 이제 채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선생님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어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작품을 진행을 하던 학생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어수선한 거 아닌가, 너무 어떤 밀도라는 거에 어떤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들이 과연 답이 될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채도에 대한, 명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완결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끝까지 성실히 해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수님들이 좀 이해해주고 합격을 시켜준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화살표라는 것은 간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 가라 라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용이 있는 의미죠. 근데 그건 움직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적인 그림보다는 동적인 그림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동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다분한 노력이 보여요. 근데 교수님들이 분명히 문제에 대한 내재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핵심을 저는 꿰뚫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욕심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과해서 뭔가 좀 그르칠 수도 있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아주 잘 극복하면서 시험장에서 고득점의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또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 그림은 이전 그림들이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 이전 그림들은 여기서 문제 조건 자체에서도 얘기했듯이 입체로 변형이 가능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양을 좀 줬어요. 두께감이라던가.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딱 제시된 소재 그대로의 맛, 그러니까 조형 요소로 따지면 선과 면 자체를 되게 잘 활용해 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보면 컬러가 이제 빨대가 빨간색이랑 그다음에 투명 빨대를 준 것 자체를 또 그 맛을 그대로 굉장히 조화롭게, 그리고 세련되게 색감도 써줘서 되게 매력이 돋보이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도 당연히 무난하게 좋고요.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 내비게이션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네. 착각이 들 정도로 화살표와 빨대의 특성을 이용해서 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 주변 그림들과 차별점을 만들어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의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소재에 대한 활용과,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화살표의 활용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빨대가 두 가지 두께라 그랬잖아요. 이게 빨대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합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내용들도 주제부에서 가감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컬러 사용, 빨대라는 고유색 빨간색의 포인트 컬러를 잘 운영을 하면서 시선의 유도를 잘 했고요. 그리고 화살표라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내비게이션 얘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눈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부주제도 보이고 주제부도 보이고 그다음에 근경도 보이고 원경도 보이고. 저는 이 그림에서 흠잡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면은 입체화되는 부분들의 다양성, 두께감이 다 똑같이 처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거의 퍼펙트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구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그림은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합격을 했네요. 네. 건대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그 패턴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그
형들을 활용을 입체적 혹은 평면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프린트물이 주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빨대가 두 종의 빨대가 나왔는데 저는 그 빨대를 과감하게 확대를 하고 그 안에 화살표의 방향성 그리고 그런 조합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비주얼이라고 한다면 빨대 안에 화살표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전 상관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저도 이 주제를 받고 나서 많은 스케치를 한번 구상을 해봤었어요. 근데 빨대에다가 그 화살표를 넣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넣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연출로 본다면은 너무 과한 연출이 과연 건대에 먹힐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과하게 간 게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빨대 그 부피 비례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소재의 어떤 그 매칭 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더 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또 좋은 게 하나 올라왔어요. 예. 김빈댕님이 이런 조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조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상에 조형이 아닌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 지금 주변과 제가 입고 있는 옷 모든 것들이 조형이거든요. 근데 조형은 우선은 관심에서 시작을 해요. 분명히 뭐 매칭을 하는 색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이나 배색 같은 경우도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뭔가 주목을 받겠다. 아니면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배색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색에 대한 요소는 분명히 능력을 키우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조형 요소들이라고 보게 되면은 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점선면에 대한 구성을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조형 작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탐구하시면 조형 능력은 기본적인 소양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기초 디자인 안에서의 조형을 키우는 개념이라고 하실 때에는 원리 원칙에 대한 것들을 우선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을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점진법을 통해 가지고 율동감을 줄 수 있다든지 방사형 구도를 이용해서 집중을 할 수 있다든지 이와 같은 어떤 이유들을 찾아내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제화시키고 소재화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뭔가 여러 번 화도나 이런 내용들을 뭔가 하시면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네요. 네. 예. 예. 질문 뭐 하나 저는 지금 예. 눈에 띄고 보고 있던 게 예. 그 조 보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빨대가 가지고 있는 물성 표현들이 두드러지는 그림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커디과에서도 빨대의 물성 표현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각자 선생님들의 좀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 절제되는 선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야 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성 표현 물론 빨대가 가지고 있는 뭐 색상적, 질감적, 형태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물성 표현이다라는 말은 곧 빨대가 뭐 휘어지거나 꺾여지거나 뭐 잘리거나 뭐 여러 가지 연출법들이 있겠죠. 그 여러 학교들의 합격작들을 보면은 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절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성 표현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 어떤 면적비라던가 황금 비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보는 학과가 아닌가. 물론 물성에 대한 부분이 뭐 필요 없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같이 매칭이 됐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면 좋겠지만은 교수님들의 가장 절대적인 시점 하나를 봤을 때는 그건 물성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제 의견 한번 얘기할게요. 물성이라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문제에서 물성을 사용하라는 얘기는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커디과에서 빨대의 물성 표현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그건 투명한 플라스틱이에요. 연성이 좀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어떤 밑에 또 김현호 분이 질문을 같이 올려주셨는데 빨대를 꺾어서 하는 연출은 너무 개연성이 없으려나요? 아니요, 개연성이 있죠. 분명히 깔대를 꺾어서 뭔가 그 화살표의 유사성에 의한 어떤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아크릴처럼 어떤 변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개연성 있는 표현은 분명히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과하지 않게 얘기를 과하지만 않다라면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성에서는 컬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성이라고 얘기하는 뭔가 재질적 특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형과 연결지어서 표현하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한마디 보태도 될까요? 네. 일단 건대는요, 교수님들이 문제에 대한 되게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시고 개연성이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내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큰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분명히 소재 자체가 화살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 반복해서 해주셨지만 화살표라는 건 분명히 인지적으로 강한 힘이 있는 분명히 도식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랑 왜 빨대를 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대는 굉장히 방향성이 강하게 쓰일 수 있는 물체거든요. 그 다음에 투명체랑 빨강을 줬다라는 건 조색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투명체라는 기본적인 어떤 물성 자체를 조금은 어느 정도 이상은 이해를 한 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딱 이걸 전부 다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나는 이걸 적어도 이렇게는 풀고 싶어 라는 의도가 약간은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꺾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 위주로만 표현을 했다면 화살표를 굳이 준 교수님의 의도가 무시가 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좀 문제가 어떤 의도로 내줬을까, 이것들의 개연성 어떨까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면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는 산디과 산업디자인학과에 대한 그림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이번에는 성 선생님이 주제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그럼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2019학년도 주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 가지 모양의 단면도를 제시하고 이를 입체화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의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2018학년도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정시 문제와 많이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조건은 1번 가로로 그리기, 2번 제시된 평면도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형상은 표현하지 말고, 3번 세 종류의 평면도에서 만들어진 조형 요소들은 1회 이상 포함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좀 있네요. 네. 선생님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지혜선부터. 네. 예. 일단 너무 지극히 산업 디자인과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되게 평면과 입체의 관계를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제시된 평면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입체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그게 되게 너무나도 산업 디자인과에서 원하는 구성에 대한 것들을 능력을 보겠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 이제 이걸 통해서 연산, 더 개체수를 늘리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뭐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느낀 게, 이번 문제는 원리만 되게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한 친구라면 사실 좀 오히려 표현력이 좀 부족해도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우선 어렵다, 쉽다. 뭐 어렵다는 이유는 저는 작품의 계획을 컬러부터 등장할 형상까지 모두 설정해야 된다는 부분, 그게 가장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으로 제시된 평면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상만 논리적으로 잘 만들 수 있다면 모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연출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역으로 또 쉽다라고 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들의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호불호가 생길 것 같은 주제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산디카 주제, 이번 주제 참 혼란이 있었던 주제이기는 해요. 하지만 산디카에서 소재를 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요. 예전부터 조건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조형 언어를 표현해 주는 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재 안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안에 소재가 있고 이게 합쳐진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 소재 잠깐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조건. 네,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 위에서 예시를 준 거죠. 네. 저 평면도가 이렇게 3가지 도형 정도로 보여질 수 있다. 근데 과연 3가지일까요? 아니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높이, 부피, 그리고 기울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근데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주고 밑에 있는 내용을 저렇게 자유롭게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라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논리의 범위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소재를 푸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음이 됐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자기가 뭔가 잘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문제라고 해석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재밌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합격을 했는지 실제 그림들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그림이 나왔네요. 예. 우선은 이 그림 컬러 운영 너무 좋죠. 네.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왔었죠. 회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회색으로만 그리는 거는 색기관한 얘기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컬러 구성을 했을 때 주조색이 있어야 되고 연결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포인트색이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컬러에 대한 분배와 그리고 컬러에 대한 운영을 아주 어떤 기본기에 입각해서 잘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의견들 얘기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고 담백하고 화면을 담백하게 구성을 하면서 안정감을 주는 점이 안정된 점수를 받았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입체를 상상하고 구성하다 보면은 화면에 질서 없는 면의 수만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정신없는 구성이 될 확률이 많은 반면에 반대로 너무 간단하게 구성을 하면 단조로운 구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아주 적절하게 설정을 하고 안정감 있게 연출을 했다. 그 부분이 저는 합격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채색에 대한 부분 사실 이 재현작을 받아들었을 때 조금 학생 그리고 저도 그렇고 실망감이 굉장히 좀 컸었어요. 굉장히 가군 끝나자마자 거의 입시 끝난 것처럼 모든 인생의 패배자인 것 마냥 사실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과연 주제부에 저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소재 사물을 왜 무채색으로 설정을 했을까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제가 너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교수들이 봤을 때 이 안정감에 대한 부분, 차분하고 학생작다운 그리고 하나하나의 아주 명확한 형태들을 만들어낸 이 학생의 성실성 그리고 그 기본기를 높게 평가했다라고 봐요. 저는 정말 수백 장의 그림들 안에 우리 아이의 그림이 정말 이 그림밖에 안 보여야 돼라는 그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됐던 작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방송을. 직접 보고 느껴보시면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초감각적인가요? 아니면 아주 완벽하게 차별화된 어떤 그림인 걸로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성실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되게 간절함이 보이는 성실함이 되게 두각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구성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산만해지기 되게 쉬운 구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깔끔하고 침착하게 완결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최초 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선 산디카 문제 같은 경우는 레고가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레고에 대한 도형을 주고 그거 가지고 주제어를 표현하라고 했던 주제도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도 도형이 나왔잖아요. 우선 산대가 같은 경우는 입체물을 다루는 거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제의 주안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입체물을 그리고 그걸 공간 안에 표현을 했는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묻게 되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번 진일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대 유제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동되고 있다라는 거는 상위권 대학이 어떻게 보면 평가 요소나 아니면은 뽑고자 하는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뭐 갑자기 얘기 드리지만 좀 느끼게 하는 주제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예. 그러면 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 그림. 네. 이 그림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솔직히 소묘를 했잖아요. 소묘를 했는데 저는 좀 놀랬어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소묘로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좀 놀라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제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그림들. 우선 박수 한번 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잘했어, 진짜. 잘했네요. 우선 너무 잘했고요. 입체의 해석을 모두 채워진 것이 아닌 빈 공간으로 해석한 순발력, 그거 너무 높게 사고 싶고요. 창의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감하게 소묘 표현을 시도하고 다양한 대비를 이용해서 주제부의 시점을 모아주는 구성법 또한 정말 놀라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표현되는 입체의 재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전체 그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보고 또 봐도 계속해서 장점이 많이 보이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억지로 되게 다양한 입체를 막 구성을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의도한 연출을 위해서 적절하게 입체를 되게 논리적으로 침착하게 풀어내가지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연출을 했다는 게 뭐랄까요? 이게 본인만의 되게 확고한 예술성이 느껴지는 학생의 그림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네. 이 문제도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마찬가지로 색을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형도 가변성이 있었어요. 분명히 논리의 범위는 있었지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채색을 포인트로 잡았죠. 그리고 더 과감하게 소재까지도 대비를 줬어요. 채색하는 소재까지요, 도구까지도. 그리고 주변색을 유채색을 썼어요. 쉽게 뭐 레드하고 그린에 대한 보색 대비를 썼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그림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매력을 많이 담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런데 소묘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자칫 유채색보다 약할 수 있어요. 쉽게 색이 들어간 것과 소묘가 맞붙었을 때 주목성은 당연히 색이 들어간 요소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을 역전연상, 면적으로 역전을 시키면서 포인트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정말 과감하지 않나라는 생각. 제가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을 지도했던 분을 제가 그 교실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 잘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소묘를 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따 와서 한번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한 2시간 뒤에 갔어요. 근데 화도를 떠났는데 어디다가 소묘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링 부분에다가 소묘를 했을까? 아니면은 어디에다 소묘를 했을까?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미안한 게 막 다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것도 물어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채색은 언제 끝나요? 그랬더니 한 이틀 뒤에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틀 뒤에 또 기다렸다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됐을까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붙었다. 정말 걱정이 0.01%도 사라지고요. 정말 이 그림은 좋은 결과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지없이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기뻤어요. 네, 제 생각과 이 친구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막 매치가 돼서 딱 붙었다라는 게. 그래서 제일 좋아하셨던 부분은 당연히 그 지도 담당 선생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역시 라는 표정을 지으셨던 네.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우선은 국민대는 한 주 쉽니다. 국민대는 한 주 쉬고 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민대학교 조형, 그러니까 기초 조형에 관한 재현작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건국대학교 나머지 학과, 영상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리빙디자인학과,
그리고 위상 디자인학과 이 세 개 학과를 모아서 지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 유익하고 실전 입시에 관련된 포인트들만 저희가 모아가지고 또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성우 선생님도. 네, 오늘 시간이 1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고요. 그리고 교실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또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해주지 못했을까라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만남이 있으면 그때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